일본 6만 관중을 뒤집은 손흥민 월드클래스 골 현장 반응.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28일 입국했습니다. 일본에서 5만 관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뒤인데요. 입국장에서 태극기를 펼쳐 보여 팬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습니다. 제1리그 빗셀 고베와의 친선전 1대1로 맞서던 후반 3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역전골이 터져 나옵니다.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이자 관중들까지 저절로 손을 들어 세레머니를 따라합니다. 소속팀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첫 경기로 일본을 찾아 프리시즌 첫 골까지 터뜨리고 경기 최우수선 수상을 수상한 손흥민. 한국 팬들을 위한 깜찍한 메시지도 남깁니다. 한국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는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손흥민은 동료들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인천공항을 가득 채운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도 고국의 팬들을 감동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면서도 연신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한 손흥민. 토트넘이 한국을 찾은 건 2022년 7월 팀 K리그 스페인 세비야전 이후 2년 만입니다. 토트넘은 올해에도 한국에서 팀 K리그와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 경기를 갖고 팬들을 만납니다. 특히 공식 기자회견에 나설 손흥민이 주목되는 건 현재 한국 축구대표팀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 팀의 친선 경기를 위해 고국을 찾았지만 대표팀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손흥민 태극기 앞세우고 한국 도착, 토트넘, 코리아 투어 본격 스타트. 손흥민과 소속팀 토트넘 선수단이 28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한국 투어를 진행한 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이브 비수마 등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등장해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손흥민은 뒤이어 한국 팬들을 향해 손 인사를 전했고 팀버스가 있는 곳을 향해 빠져나갔다.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 선수들은 직접 인사를 전하며 공항을 빠져나갔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 혹은 처음 방한한 선수들은 입국장에 모인 한국 팬들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한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팬들과의 소통을 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엔 호주와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권역 투어를 진행했던 토트넘은 이번엔 일본, 한국을 돌며 다시 한번 아시아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트넘은 한국 선수인 손흥민은 물론 호주 국적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어 아시아권 팬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 이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하츠 오브 미들로디언,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두 차례 친선 경기를 펼쳤다. 이어 지난 23일 일본 도쿄로 이동해 토트넘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픈 트레이닝 데이를 통해 일본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28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지난 2023 시즌 제1리그 챔피언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렀다. 손흥민은 고베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후반 2분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로 득점하며 프리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15분 일찍 교체됐다. 손흥민은 빠져나가면서 일본 팬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일본 현지 팬들도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로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수가 무려 54,255명으로 집계되면서 토트넘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특히 수많은 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을 반겨 눈길을 끌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토트넘 일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올라온 한 사진이다. 사진엔 경기장을 찾은 많은 일본 팬들이 단체로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2020년부터 골을 넣을 때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일명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이 독특한 세리머니는 현재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이 없는 골 셀레브레이션이 됐다. 2021년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찰칵 세리머니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1년 전부터 특별한 세리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라며 골을 넣으면 좋은 추억이 된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 카메라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일본 축구 팬들도 찰칵 세리머니를 하면서 손흥민과의 만남을 즐겼다. 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고 교체 아웃될 때 기립 박수를 보내면서 그의 활약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상적인 일본 투어를 마친 토트넘 선수단은 28일 오전 12시경 도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년 전 손흥민은 6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에 머무르다가 방한한 토트넘 선수들을 맞이하면서 훈훈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당시 처음으로 한국 투어를 진행했고 처음으로 팀 K리그와의 맞대결, 그리고 스페인 명문 구단 중 하나인 세비야와 친선 경기를 펼치면서 2022에서 2023 시즌을 준비했다. 당시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을 차지한 뒤 돌아온 터라 엄청난 인기를 실감했다. 2년이 지나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 선수단을 직접 이끌고 한국을 찾아 한국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2년 전과 달리 이번엔 주장으로 직접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토트넘은 2년 전 투어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더불어 아시아 팬층을 공고히 하는데 재미를 들렸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고 이는 구단 수익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물론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 부동산 및 호텔 비즈니스를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 중인데 이 역시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팬들을 겨냥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잉글랜드를 넘어 글로벌 빅클럽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 하며 손흥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 투어는 꾸준히 진행 중이다. 토트넘은 30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 전 기자회견과 함께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하며 다음날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8월 3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국내 팬들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대들보인 손흥민과 김민재가 서로를 뚫고 막는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비록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두 선수가 클럽팀에서 서로를 상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해 이번 친선전에서 친정팀을 상대할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던 해리 케인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4 참가 후 휴가를 떠나 이번 투어에 불참했다. 3. 굿바이 소니 토트넘 수비수 방한까지 하고 이적? AC 밀란 다음 시즌 베스트 11.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이탈리아파는 1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다음 시즌 AC 밀란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도 포함됐다. 포메이션은 4-2-3의 1이었고 알바로 모라타, 하파엘 레앙, 루벤 로프터스 치크, 크리스티안 플리시치, 티자니 라인더르스, 유수프 포파나, 테오 에르난데스, 피카요 토모리,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 에메르송 로얄, 마이크 매냥이 이름을 올렸다. AC 밀란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팀이다. 세리에 A에서 19회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 우승 3위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는 7회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최다 우승 2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승과 거리가 멀다. 세리에 A에서는 2021에서 22시즌, UCL에서는 2006에서 7시즌 우승이 마지막이다. 지난 시즌 AC 밀란은 무관에 그쳤다. 지역 라이벌 인터밀란이 리그에서 독주했다. AC 밀란이 따라갔지만 순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코파 이탈리아는 8강에서 아탈란타에 무릎을 꿇었다. UCL에선 파리 생제르맹, PSG, 도르트문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한 조에 묶이며 죽음의 조에 속했고 3위를 거두며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로 향했다. AC 밀란은 UEL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8강에서 AS 로마를 만나 무기력하게 패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AC 밀란은 이번 여름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사령탑을 바꿨다. 지난 시즌 AC 밀란은 지휘했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AC 밀란을 떠났다. 후임으로 릴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파올로 폰세카 감독을 선임했다. AC 밀란은 각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들을 보강하고 있다. 올리비에 지루가 LAFC로 이적하면서 공격에 공백이 생겼고 모라타를 영입했다. 파블로비치를 데려오면서 센터백 숫자를 늘리기도 했다. 외에도 포파나, 에메르송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에메르송은 AC 밀란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 후스퍼와 AC 밀란의 이적료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AC 밀란은 에메르송 영입을 위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영입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4. 선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토트넘, PL 득점 4위 최상급 공격수와 적축, 오른쪽 화살표 히어 위고 기자 보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일 한국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토트넘이 워너비 타깃 중 하나인 솔랑케의 영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본머스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머스에 대한 공식적인 입찰은 없었다. 라고 독점 보도했다. 이어 토트넘은 기회에 따라 새로운 스트라이커와 새로운 윙어를 찾기 위한 옵션을 탐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뒤 아직 그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3-24 시즌을 앞두고 마누 솔로몬을 영입하긴 했지만 그가 케인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후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히샬리송을 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방법을 택했고 이후 여의치 않자 손흥민이 최전방에 위치했다. 다행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PL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리그 5위를 기록했다. 이에 다음 시즌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를 참가하게 됐으며 추가적인 공격수의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토트넘은 이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다양한 공격수와 접촉했다. 스포르팅의 빅토르 요레케스,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LOSC 릴의 조나단 데이비드 등과의 이적설이 계속됐다. 여기에 간혹 솔랑케의 이름도 들려왔다. 다만 본머스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를 같은 리그에 속한 토트넘에게 팔진 않을 것이란 주장이 줄을 이뤘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리그 전 경기에 출전해 1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4위를 기록했다. 과거 첼시 유소년, 리버풀에서의 암흑기를 기억하는 팬들에겐 그는 만년 유망주일 뿐이겠지만 솔랑케가 제 몫을 해내기 시작한 것은 제법 오래된 이야기이다. 만일 솔랑케가 이적을 단행할 경우 토트넘은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던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기용을 멈춘 뒤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왼쪽 측면 윙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